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시사 이슈 사람의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이슈의 제목은요, 민주당 의원 12명 탈당 건의와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주 핫 이슈인데요. 저도 어제 개인톡으로 여러분들이 SNS로 나눠준 걸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어떤 뉴스 언론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선제 정치를 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또 탈당 시 의원직이 박탈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 조치된다라고 하면서 의원직 또 12명의 의원들을 또 3가지 항목에 따라서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시사 이슈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대변인의 이 성명, 이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 국민 여론을 또 이렇게 반영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탈당 공고와 출당 조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실상 애당초 집권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그 안을 낼 때는 긴가민가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그때는 뜨거웠을 때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국회의원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그런 의혹들을 납득시킬 것인가 하고 하는 그런 의구심 과연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야당에서 결국 여기서 방금 지적하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냥 물타기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단순히 조사권만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 타당성을 가질 것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조사가 그런 점에서, 그리고 결과가 뭐 할 경우에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그런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이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탈당과 출당 이런 권고를 내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국민권익위원회장 전현희 전 의원이시죠. 지금 현재 위원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적절하게 그래도 공정하게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받아들고 자기는 일체 그의 관여를 우선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만 받았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만 봐도 위원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당 조금 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본다고 하면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나 좀 성숙된 모습들이 좀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좀 바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시대 교체가 아닌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의 이게 거센 바람 영향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런 발표가 있자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발언의 배경은 어느 정도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네. 그 발표를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집권당에서는 이제 국민님 당신들도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센 감사원의 감사를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 1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예. 의원들이 선뜻 거기에 응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든 국민의힘은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권당이 거기서 어떻게 수용해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를 할지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12명의 그 출당 조치나 탈당 권유에 대한 것들은 진일보하다라고 하는 평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냥 내려놓고 무소속 의원에서 출발을 해라. 그리고 의혹이 다 풀렸을 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높이 자체를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요. 자, 의원 174명 중 12명에 대한 이제 조사, 투기 의혹 조사 결과가 3가지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12명이면 이제 퍼센트로 한 7% 정도 되는데요. 의원 100% 7%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전수조사.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됐을까?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당당하게 출동 조치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네.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숫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걸러집니다.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리고 더구나 이제 직계 전비속에 대해서까지 네. 했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는 지금 이 조사가 저도 기억이 가물거려서 저 선배님께 한 번 더 여쭙니다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적으로 낸 것을 조사한 거죠? 그렇죠. 네. 민주당 그 의원들이 네. 모든 자료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자료 제출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출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목까지 조사한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내놔라. 네, 그랬죠. 까발려라. 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혹시 이 지금 의원들 중에 모든 것을 서류를 다 내라고 했는데 자진해서 내신 분들도 있고 안 내신 분들도 있을지 않을까요? 있겠죠. 혹이라도 그 부분은 이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을 그러죠. 믿을 수밖에 없고 네.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을 안 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명 중에서 친숙한 이름이 언론에 2명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문제가 많이 됐던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라 윤미향 의원 2명의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2명의 의원들, 자,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에 이제 대변인, 이제 대표 최고위원회 다, 뭐 결정까지 다 났습니다. 자, 과연 지금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12명 의원 중에서 사실상 이제 4사람은 억울하다.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출당 조치를 요구하냐, 출당 요구를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우상호 의원, 또 김한정 의원, 김혜재 의원, 또 어영훈 의원 이 4사람의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 소명 기회도 없이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만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이 아닙니다. 네.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출당입니다. 스스로 나는 당을 네.
그런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6사람은 이제 탈당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나가서 모든 것을 소명하고 경찰 조사에 다 응해서 그것을 다 털고 다시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4사람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료만 가지고 그 실체적 진실에 얼마만큼 부합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탈당을 해야 할 만큼 그런 혐의가 무겁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흔히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네 분들 보면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경미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더군다나 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진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 로비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쁘신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에서 숫자 빼보고요. 3번 문제에서요. 또 오시면 항상 여쭙고 싶어서 의견이. 자, 정치인들이 아까 지금 놀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본다면 정치인들이 더 공직자의 자세로 그게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공직자 윤리를 좀 더 지키는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 그 재물력이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이렇게 나온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명의신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민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 명의를 이제 신탁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내 것인데 그렇죠. 당당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그냥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앞서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7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이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얻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부동산 문제라든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피해야 되는데, 회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1년 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농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소명 기회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대하고 해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질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그 말씀처럼 취임사에서 말씀처럼 국민에 대한 또 조국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송영길 대표 체제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신선하게 새롭게 선제적으로 바로바로 지금 대응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조국 시간에 대한 그 공개적인 사과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탈당 요구, 이게 아마도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인데, 어떻든 이제 당대표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집권 여당이지만 어떻든 당대표 정도 되면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친문 중심의 지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조국의 시간 그 사건 관련해서 공개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출당 요구. 이번 경우는 어찌 보면 출당 요구가 송영길 대표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강성 친문들의 최고위원들의 그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이러한 체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체제가 안착하는데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안착된다라고 하고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대표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 미래도 어느 정도 순탄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우리 평가니까요. 또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라고 어떻게 본다라면 전수조사 그 결과를 그냥 뭉개버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확 달라졌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국민의힘 그 이준석 우리 전 최고위원의 어떤 돌풍에 대한 그런 어떤 또 반응이나 또 이렇게 같이 상승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또 바쁜 일정이 있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이슈 서남범위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탈당 권유, 또 송영길 대표의 또 체제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민주당 최고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송영길 대표의 안착되는 모습이 또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전망도 이렇게 밝은 소식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6월 호국의 달, 나라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한번 돌아보는 한 주의 중간 6월 9일 수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 이슈 사람은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시청,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